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유여해 법입니다. 네. 아, 박사님. 네. 싸움이 났어요. 어디서요? 국민의당하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네. 더민주당. 네. 하고 싸움이 났어요. 뭐 갖고 싸움 났죠? 법안 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아, 저 정치인 낙하산 금지법 이건가요? 이게 내 거다. 이게 네 거다. 네. 가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요, 국민의당에서 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낙하산 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이렇게 세 아까 개였죠. 국민의당 1호 법안이죠, 이게. 예. 네. 그런데요,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국민의당에서 새로운 법안을 찾고 있다. 네. 어디 참신한 법안이 없느냐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더니 참신한 법이라고 세 개의 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낙하산 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뭔가 그럴싸해 보이죠? 뭐죠? 낙하산 금지법은 들어서 알겠어요. 뭐 그러니까 같아요? 뭐 전직 정치인이나 뭐 공직자들 관련 유관기관에 바로 취업하지 못하게 뭐 3년인가 유예 기간 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게 또 네. 웃긴 게요. 이런 법 되게 많았어요. 여태까지. 네, 그렇죠. 통과가 안 됐을 뿐이지. 네. 이게 왜 참신해요? 그 참신한 건 아니죠. 그리고 낙하산 금지법이라는 말부터가 좀 자극적인데. 그렇죠. 이건 문학적인 수사지 이게 법률 용어로서는 그렇게 그쵸. 적절해 보이지 법을 않습니다. 국민의당 1호 법안을 만든다고 만들었으면서 낙하산 금지가 뭡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런 식이면 그러면 낙하산의 법적인 정의는 뭐냐? 이건 문학적 수사로서는 이 오케이지만 법 안에는 낙하산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문학적 정의밖에 할 필요가 없는 네. 거죠. 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가요 정관예우 금지하자 네.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엇갈려서 정관예우 다 하고 있잖아요. 뭐 한편으로는 공공기관 여기에 자기 하던 직무 계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계열로 보내잖아요. 네. 그리고 이 표현 써도 돼요? 세고 셌어요. 많죠. 네. 더 웃긴 건요, 박사님. 공기업이 아니라 이게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네. 왜 다 석좌 교수 달고 가요? 그 석좌 교수는 네. 다른 뭐 겸임 교수, 대우 교수 이런 거랑은 좀 다른데 네. 석좌 교수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급여를 제대로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급여를 네.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항제철이 어떤 분을 교수로 초빙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돈을 대겠다. 네. 이런 경우에는 뭐 포스코 석좌 교수가 되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무슨 삼성전자가 네. 그럼 우리는 뭐 교수 임용에 관여 안 할 테니 이 분야에 누구 권위자를 모셔라. 그럼 이제 그 타이틀은 무슨 삼성전자 석좌 교수가 되는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청와대나 이렇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석좌 교수로 가시죠. 2년씩 가시잖아요. 네. 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본인의 급여를 본인이 끌어왔든지 외부 기관이 됐든지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정관예우잖아요. 넓게 보자면은 그쵸. 그냥 넓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도 금지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네,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 낙하산이라는 건요, 박사님, 위에서 아무데나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하산 금지법 그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권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뭐 외부적인 힘을 행사해서 그 자리에 간다. 그렇죠. 그럼 그게 다 낙하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까지 이런 관련 법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됐었고 네.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서 다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낙하산 금지법을 또 발의를 한 거예요. 안철수 의원은 과거 새정치연합에 있을 때 그 당시에도 이미 공공기관의 이렇게 뭐 공직자의 자식들에게 다 모든 신분을 다 밝히게 하는 그런 법도 발의를 했었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음서제 방지. 음서제 방지. 예. 그래서 로스쿨 때문에. 로스쿨 때문에. 네. 그런 법도 발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통과가 되지 않은 법을 왜 만드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 좀 정치 공세 비슷한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근데 공정성장법을 보면 더 웃깁니다. 네.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그 개정 안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상임위원 수를 몇 명 더 늘리는 것도 참신한 법이라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법률의 어떤 본질적 기능과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거 이런 것이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상임위가 7명이면 8명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네. 큰 차이 없죠. 차이 없죠. 1호 법안치고는 좀 궁색하죠. 군색하네. 세 번째가 바로 컴백홈법입니다. 네, 이건 뭡니까? 서태지. 그거 하시게요? 네. 이름이 좀 그럴싸하죠. 서태지 노래 중에 있잖아요. 이건요, 국민연금으로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지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나간 돈은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회수가 됩니까? 그렇다면 청년들이 네. 본인들이 집을 받으니까 네. 국민연금을 계속 내면서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다. 조삼모사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법이었는데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바로 이 법으로 싸움이 났습니다. 법안 족보죠. 더민주는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인 청년 임대주택 관련 컴백홈 법안은 우리들이 만든 것과 같다. 아, 자기들 거다. 네, 국민의당에서는 이거는 우리 거다 라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결국은 유사동종이었다. 네. 그래서 2월 1일에 발표했던 더불어 성장론에 있는 더민주당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생뚱맞게 법안 족보 타령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법을 제가 조사했더니 이미 과거에도 비슷비슷하게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원조입니까, 그럼? 아니 과거에 이미 다른 데서가 원조예요. 아, 근데 저는 이 저 국민연금 얘기하다 보면 네. 국민연금은 이거 즉시로 손대지 않으면 네. 엄청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돈을 갖고 또 이렇게 쓰자. 네, 쓰자고 했는데요. 이걸 찾아보면 더 재밌는 것이요. 낙하산법은요. 네. 이미 다른 법에서도 발의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을 발의하고 있는데 낙하산법이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과거에 무슨 고위 공직자 뭐 하여튼 무슨 그런 법규가 있었습니다. 퇴직한 이후.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요. 2012년인가요? 정치권 인사의 보온성을 갖다가 규제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던 법들이 다른데 2012년도에도 네. 이미 2013년도에는 야당 초선 의원들이 낙하산 방지법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기사화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방금 국민연금 가면은 그 기금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요. 비용 추계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쓰는 것만 생각하고 쓴 뒤에 그러면 곳간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 생각은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 쉽습니다. 제가 버는 게 어렵지. 법안을 발의하는 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국회는 엉터리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국회가 일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숫자 갖고 얘기했는데 국회의원 300명을 100명으로 줄이자 이런 거는 참신하죠. 왜요? 국회의원들 자기네들 특권 내리는 법안 계속 발의하고 네. 광고하고 통과 안 시키잖아요. 아, 또 그런 놀라운 초식이 있네요. 우리가 광고만 이거 하고, 발의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발의해서 우리가 이거 변화시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정작 통과 통과는 안 시켜요. 시키고. 네. 저는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도 그러면 자원봉사제나. 그런데요. 네. 2월 5일까지 2해 들어와서 총 97건의 법안을 발의했어요. 근데 작년에는요 358건을 했어요. 같은 기간에. 예. 재작년은요 302건을 했어요. 금년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마음은 딴 데 갔습니다. 딴 데 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고맙긴 한데요. 네. 그 사이에도 이런 법들이 올라오고 뭔가 좀 있네요. 어처구니 없는 법들이 박사님 올라오고 어처구니가 뜻이 뭔지 아시죠? 있는 어처구니가 그 맷돌의 그 손잡이잖아요. 너무 재밌죠? 네. 예, 그래서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무용지물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손잡이 어떻게 없이 돌려요? 돌릴 생각을 하면 힘으로. 네, 어처구니가 네. 없는 상황이 네, 발생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그래서 상황입니다. 박사님 정말로 법을 안 만들고 있는 게 차라리 고마운데 네. 그 안 만드는 와중에도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드니까 제가 이상한 법이 발의되어서 또 했습니다. 이 좋은 법 좀 없나요? 아니 지금 또 그 더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사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북한을 괴멸시켜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애 괴멸이냐 저요.
오이 괴멸이냐 뭐 괴멸이란 단어를 저는 평생 처음 들었어요. 우리 쓰지 않지 않아요? 괴멸적 타격 그건 많이 쓰죠. 아니 저는 간혹 쓰죠. 그런 단어를 쓸 일이 네.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과거에 뭐 저기 박사님하고 네.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안 쓰는 단어들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면 제가 30년대에 정말 널리 쓰였는데 요새 안 쓰이는 네. 단어 하나 부집이라는 단어 아세요? 그럼 뭐예요? 그분 연배가 어떻게 되시나? 저한테는 부집이죠. 그게 뭐예요? 아비부자의 집을 집 아버님 연배다 하는 그건 진짜 안 쓰는 말이네요. 안 쓰죠. 그러니까 30년대 제가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염상섭의 3대와 최만식의 탕류를 거푸 읽었어요. 설 연휴 기간에. 근데 거기만 해도 일상적으로 쓰이던 언어 중에 지금 사라진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종어도 많고 네. 사의도 많군요. 그렇죠. 근데 신종어도 굉장히 많잖아요. 신종어도 많죠. 그러니까 30년대 사람들이 한국의 현대 소설을 읽는다 그러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완소는 아시죠? 완소요? 네. 완소남. 네. 완전 소중한 남자. 안습은요? 눈이 축축해지는 깜놀은요? 깜짝 놀랐다의 야கம். 어휘 실력이 좋으시군요. 네. 마번은 아세요? 그건 또 뭐예요? 마을버스. 끊어주세요. 제곳내는 아십니까? 뭐예요? 그건 제목이 곧 내용. 그러니까 보지 말아라. 뭐 저는 처음에 냉무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냉무 내용 없음. 전 그래서 네. 냉무하길래요. 네. 뭐라는 뜻이지 하고 그 내용을 아무리 봐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 사람한테 답장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 안 왔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던가요? 냉무라고 했잖아. 냉무.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근데 박사님 단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낙하산법 하니까 사실 자극적이긴 하지만 좀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네. 입에 밴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컨대. 제가 좀 창피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자카르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카르타에서 수영장에서 왜 이렇게 큰 물놀이 튜브 같은 네. 오리가 하나 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너무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저거 달라고 하나만 더 있냐고 묻는다는 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는 걔가 오리 같았어요. 네. 덕이죠. 네. 덕다운 달라고 그랬어요. 덕다운이면은 이게 파카. 인데요. 오리털 파카를 덕다운이라 그러지 않나요? 겨울에 네. 후스다운, 덕다운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올겨울 유행이 또 후스다운, 네. 덕다운이잖아요. 입에 덕과 다운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붙어가지고. 네. 네. 너무 자연스럽게 덕다운을 달라고 했더니 네. 그 여자 직원이 너무 놀라면서 네. 뭘 달라는 거냐고. 네. 그래서 저걸 가르쳤더니 미안해요. 그거는 스완이에요. 스완. 백조였군요. 백조인데 그 아이를 덕다운이라고 했습니다. 백조와 오리도 저희가 구분을 저희 못하는 남편은 시대. 네. 벽으로 붙어서 창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단어가 이 느낌이 오리라는 것과 백조라니까 확 다르죠. 다르죠. 근데 다르죠. 그것도 오리도 아니고 덕다운이라고 네. 하니까 참 다르죠. 그렇죠. 너무 멀리 갔습니다. 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